네, 아유, 건기도 그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처음에 발표 자료 공유가 좀 매끄럽지 네.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장시간 강연해주신 권기덕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말씀해주신 주제에 대한 이제 그 오늘 참석해주신 그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토대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와 함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동중학교 조래정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래정 선생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동중학교의 영어교사 조래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교사로 이렇게 오게 돼서 참 감회가 좀 남다른데요. 오늘 권기덕 본부장님과 함께 AI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것을 통한 또 학습 동기 유발을 주제로 좋은 말씀 해주신 권기덕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너무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미 이 AI와 소프트웨어 이것을 적용한 수업 그리고 이것의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궁금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별로 엮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AI 교육 혹은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주제로도 다루고 있는 AI, SW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고 에듀테크라고 하는 용어까지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용어의 혼란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AI 교육이라는 부분과 에듀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만약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면 물론 발전은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뭐 AI 교육, 뭐 에듀테크, 뭐 어떤 뭐 다 그냥 아우러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과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고 화상 회의를 하면서 채팅을 하고 계시고 그 채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응답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또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을 검색 사이트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계신다면 이미 AI로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 부가적으로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검색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뭐 학습 분석을 주로 하는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고 코딩에 대한 로보블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컨텐츠만 하는 부분, 인식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져서 교육이라고 하는 산업에 특화돼서 뭔가 만들어지면 그게 에듀테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2018년도 맥킨지 리포트에 보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4등이 아무것도 없는 기업, 3등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기업, 2등이 AI만 가지고 있는 기업, 1등이 AI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듀 기업이다. 그러니까 교육 기업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AI 기술만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뭔가 만들어지면 1등이 되는 기업인데 그게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AI 교육이라고 한 것이 엄청 뭐 두드러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단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네네. 교육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계신다면 이미 AI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에 접목해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지금 이 AI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AI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AI라는 부분에 친숙해져 있는 미래 인재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교과 안에서 그걸 잘 녹여내서 학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네네. 지금도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두 가지 측면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다, 저거다 네네. 이렇게 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교육에서의 AI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그 주 매체로 한 교육에서의 AI라고 하는 것들이고 주로 AI를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선생님들의 입장은 그래서 교육에다가 AI를 접목하는 거야? 아니면은 AI를 위한 인재를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들이 공존할 거예요. 아마도.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네네.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네네. 것들이 AI이기 때문에 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뭔가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AI이기 때문에 이미 AI 기술은 접목되었다. 네네. 교육하는 거에 AI를 접목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AI 우리가 그러면 왜 교육에서 AI를 좀 뭔가 인재를 육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네네. 대한 관점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AI를 통한 교육을 좀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인제 인제 뭐 교과목으로 나와 있는 AI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걸 원하진 않지만 네네. 이런 것들도 있어. 그리고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하든 아니면 뭐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표를 본다거나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네네.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웹 실험실 뭐 해 갖고서는 뭐 과학재단이나 교육부 쪽에서 많이들 지금 인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한테 "너 AI 해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익숙해져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좀 네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교수님 말씀, 저기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네. 놓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게 용어는 많이 쓰는데 이게 어느 네. 방향이라는 거야? 라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많이 좀 제가 좀 혼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AI를 활용한 이미 접목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교과 교육도 괜찮고, 그리고 AI를 직접 다뤄보고 그것으로 활용해서 직접 아이들이 적용해 보게 하는 방향의 교육도 AI 교육이다. 두 방향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네네.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이게 사실 네. 출판사로 출발하시고 이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지금 네. 이런 기술을 접목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네. 학습을 분석하고 태도를 분석해서 좀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네. 실제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읽어낸 결과들을 봤을 때 그 효과성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아이들이 많이 향상을 하는 편인가요? 그 결과를 분석해 보시면 어떤 또 의미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결과를 어떤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것들이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을 인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 기술들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얘가 집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피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네네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인제 고객이죠, 저희한테는. 네네네. 그러니까 학생이랑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그쵸. 피드백이 네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인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인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음. 그건 당연시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문제를 추천해 주는 거. 음.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AI 기술이 굉장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제 "AI 기술이 뭐가 들어갔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인제 설명을 드려요. 학부모님들한테 네네. 이미 문제를 그 학생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 주고 있고 교육 네네. 콘텐츠도 여러분들 그 학생에 맞게 다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게 네네. AI예요."라고 말씀을 음. 드리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아.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요새 아이들에게 "너가 핸드폰에서 다운받는 그림이 어디 저장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디렉토리를 찾아야 되고 C 드라이브에 네. 어디 있는 무슨 폴더를 저희가 네네네.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운받으면 알아서 폴더를 지정해서 이름까지 자동으로 네. 잡혀서 저장이 되니까 네. 아이들에겐 이미 그런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쵸. 진짜 말 그대로 네. 당연시 되어 있어서 요새 뭐 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 걸 네네. 보면 아이들이 이미 AI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 사회도 이미 AI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이 AI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런 전문적인 또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여쭤봤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 수업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에 대해서를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아까 네. 처음에 여쭤봤던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AI 교육이라는 게 활용 교육인지 AI 음.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인지에 따라서 이걸 다룰 음. 수 있는 교과가 판이하게 갈리거든요. 예를 그쵸. 들면 네. AI 전문가를 기르는 혹은 AI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면 사실 네. 수학, 정보, 과학의 네. 분야에 좀 그치는 편이고요. 네.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이라면 네. 여러 교과에도 적용이 될 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그중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아이들이 그렇다면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네네. 온라인 교육을 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한 음음. 교육을 중점으로 두신다면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되게 이질적이라는 거죠. 이질적이라고 하는 네 거는 맞아요. 학습 음. 성취도에 있어서 네네네. 그런 아이들을 한 교실에 두고 그러한
AI를 활용한 수업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하는 게 좋을지 혹시 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전수를 받고 싶어서요. 네. 노하우는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네네. 수업반이 따로 있었고 행정반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행정반은 저는 3반이었는데 수업반은 1반이고 이게 이제 수준별로 이제 등수별로 네네. 잘라서 이렇게 가는, 지금은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네네네. 그게 가능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네. 저희도 인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는 콘텐츠, 이제 네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자료가 되겠죠. 이 네. 수업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굉장히 네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 이제 피드백을 학부모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네네. 이거 너무 밀크티는 너무 쉬워요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네네.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좀 더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네네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 어, 선생님들의 주관이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아. 어떤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네네. 네, 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는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이제 저희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RT, DKT 뭐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네네. 얘가 계속 문제를 풀어요. 그 네네. 같은 유형의 문제, 여기서 유형이라고 하는 건 같은 등급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 그 문제를 풀더라도 어느 날은 틀리고 어느 날은 맞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네네. 저희는 같은 문제가 아닌 이상 얘가 네네. 이제 텍스트로 뭔가 글씨가 막 이제 문제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네네. 수식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니면 네네. 뭐 도형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변형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음. 거고, 네네. 거기들에 따라서 텍스트를 뭐 마이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얘가 좀 난이도를 낮춰야겠다 아니면 난이도를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문제를 이제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학습 네네.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온라인에서 가능한 거고요. 음.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그게 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보면 네. 같은 그 수준의, 뭐 예를 들면 같은 수준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해 주는 것들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초등학생 저학년이다라고 했을 때 네네. 같은 수준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제 추천해 주는 것들이 인제 그 관리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인제 상담을 통해서 얘가 네. 어떤 성향에 있는 학생들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성향에 맞게 인제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인제 음성으로 인제 통화를 했어요, 관리교사가. 그러면 이거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저희가 STT에서 스피치 투 텍스트 스피치 그래서 텍스트. 딱 네. 읽혀 가지고 뭐 이런 네네.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인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데 네네. 오프라인은 인제 좀 그게 어렵다라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이 한 줄이라도 좀 써서 네. 그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얘가 어떤 부류의 친구인지 네네.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학습 방법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교사의 주관, 즉 교육 철학이죠. 네. 네, 교육 철학을 갖고 그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안 그래도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마침 관리교사라고 하는 여기 지금 여기 플랫폼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스님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문제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그런 알고리즘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그 사이에 그것을 이제 수합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거기서 배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교육 철학을 실현할 때 이제 그 어드바이스 자료를 교사가 먼저 받는 거죠. 학생이 받기 전에. 그래서 네네. 우리 학급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다 훑어보면서, 내가 네. 봤을 때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너는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방향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죠. 이렇게 네. 보면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네, 이제 물론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다. 네네, K12에서 네네. 얘가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그렇죠. 저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말고도 여러 네, 가지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얘의 히스토리를 쭉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네, K12라고 하는 기간 안에 네. 얘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파악하면서 뭐 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땐 1학년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보고, 그렇죠. 얘는 2학년 선생님이 또 다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 있던 데이터들, 네, 이것들이 조금 더 사소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네네, 현재는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으니 네네,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가져올 수 있으면 좀 네네. 더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네.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도 좋고. 그렇죠. 학생들을 음, 파악하는데, 그것을 네, 활용하는 건 이제 교사의 이제 네네네, 재량인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아, 이제 마지막은 네, 교육 철학에 의해서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지금 벌써 저기 마련한 시간이 다 되는데, 어떻게 네. 교수님, 어떻게 더 선생님들 질문을 좀 더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네, 저 한 가지만 딱 네네, 선생님께서 네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고 얘기 네. 나누시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침 그래서 제가 음. 마무리를 위해서 질문 한 음. 가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뭐냐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기업이 처음에 네. 출판사였는데, 네.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IT 기업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러한 장면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겪으신 선배님으로서 이걸 이렇게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런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어떤 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막 과정이에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육적인 부분이냐, 네, IT적인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네. 약간의 이 충돌이 네, 있고요. 그런 네, 네. 충돌을 중재해 가면서 서로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음, 있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네, 네, 분야하고, 그다음에 IT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하고, 네, 네. 그 이게 이제 IT적으로는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교육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음, 것들이 계속 이해상충이 일어날 거고, 네, 그것들을 네, 조정해 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네, 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IT에 포함되도록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네, 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육을 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포함해서 얘가 저희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노른자가 가운데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 노른자가 선생님들이 될 수 있고 그 흰자가 IT가 되는 그런 네네.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면 좋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또 열심히 IT를 활용해서 좀 더 아이들 배움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네. 이어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네. 하자면 아무래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기술, 이 네. 기술은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죠.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건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교육 철학, 그리고 네. 그 교육 철학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까 계란 후라이의 그 노른자처럼 그렇죠. 딱 네. 중심을 잡고 계시면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연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가 되도록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해 주신 그 조래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문 중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아마 채팅창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최재나 선생님께서 교사와 교육을 계란 노른자에 비유해 주신 부분에 공감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비유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시간 강연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해주신 권기덕 본부장님께 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현장에서 교육하고 계신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시간이었고 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장시간 동안 들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현재도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너무 뭔가 인공지능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실 수 있는, 그리고 교육 철학이 있으시니까 그 교육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현재 이만큼 나와 있으니 익숙해질 동안 교육 철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발전된 모습으로 뭔가를 해 나가시면 어느샌가 익숙하게 AI를 활용한 또는 AI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권기덕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특강을 끝내기 전에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맡고 계신 이은정 소장님께서 간단한 안내와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맡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은정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첫 번째 특강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시고 아마도 기대도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에서 서두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생님들을 위한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어떤 기술과 그리고 에듀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교육 현장 적용이나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거냐 이런 그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화두들을 앞으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5회 이어질 특강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이제 조만간 홈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이제 실제 그 건물을 개소해서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권기덕 본부장님과 의미 있는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조래정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본 강연은 이제 녹화가 되고 있고요.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못 들으셨거나 또는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영상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강연 자료는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강연자님께 확인 후 가능하다고 하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가 에듀테크와 만나다 특강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총 6회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른 특강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가능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